성경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네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사은사 조아이정 한 명회가 요동에서에 이르러 치게 하기를 저기 이산벽동 벽단 창주 등의 진에 침구하였다가 크게 이를 얻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다시 침구하여 올 형세이므로 비어에 관한 일들을 조목별로 나누어 아랩니다. 1. 연변 제진의 구자에 성식이 있으면 백성은 드나들 수 없으므로 올해에는 방하는 군졸이 꼴과 뗄나무를 얻지 못하여 이영을 거둬서 말을 먹이고 집의 제목을 거둬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군사를 쓰려면 말의 힘에 의지해야 하므로 꼴을 많이 장만하지 않았으는 안 되니 내지에 가까운 고을 수령을 시켜 민정을 적당히 뽑아 농한기에 친히 데리고 들어가 많이 베어 적이 보지 못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가져다 쓰게 하소서. 1. 강변의 창성이 반은 무너졌으니 절도사를 시켜 방수하러 나아가 있는 보병을 부려서 제때에 수축하고 적이 들어오는 길목의 요해지에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세우며 물가의 풀이 무성한 곳은 풀을 베고 나무를 잘라 환히 트이게 하소서. 3. 진장들과 공간들은 스스로 뽑아 쓸 수 없으므로 다들 용맹한 사람이 아닌 까닭에 능급을 허비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쓸모가 없으니 청근대 스스로 뽑도록 허가하소서. 4. 연변의 여러 진으로부터 90리 밖의 적이 들어올 만한 곳에 사는 백성은 관찰사를 시켜 친히 살펴보아 백성이 바라는 대로 내지에 옮겨 살도록 하소서. 5. 봄, 여름에 오래 가물면 강이 얕아져서 여울이 되어 걸어서 건널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 절도사를 시켜 요해지에 방비를 마련하여 적이 왕래하는 길을 차단하게 하소서. 6. 적이 사냥한다는 핑계로 늘 강 북쪽에 있으면서 허실을 엿보므로 틈을 타서 몰래 건너와 농민에게서 약탈할 것은 틀림없는 형세이며 진장을 시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농민을 수호하게 하소서. 7. 평안도 황해도의 당번 군사는 사변이 커질 때까지 번상하지 말고 연변 제진의 구자에 나누어 방수하게 하소서. 8. 각도의 죄를 짓고 나누어 귀양간 사람들 중에서 무죄가 있고 스스로 공을 세워 속죄하기를 바라는 자와 경외의 한량 중에서 무죄가 있고 스스로 방어에 응모하여 벼슬살기 하기를 바라는 자는 관찰사 절도사를 시켜 친히 그 재주를 시험하여 가을이 되거든 들어가 방수하게 하소서. 9. 압록강의 배는 거의 다 해묵어서 썩고 부서져 쓸 수 없으므로 만약에 군사를 일으켜 강을 건너야 할 때는 갑자기 장만하기 어려우니 본도의 관찰사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의 배정에서 배를 만들어 제진의 구자에 소속시키게 하소서. 10. 제진의 구자에 있는 망적대와 군영은 절도사를 시켜 검찰하여 견고하게 쌓도록 하소서. 11. 연변의 중들이 초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적에게 사로잡혀 갈 염려가 있으니 일체 헐어버리도록 하소서. 12. 강물이 얼어붙은 뒤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므로 양식을 운반할 수 없으니 미리 가을 겨울에 방수하러 나아갈 군사를 뽑아서 제진의 구자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두루 통지하여 스스로 미리 장만해서 양식이 모자라게 되지 않도록 하소서. 10일 정해년의 의주에서 방수하다가 야인에게 사로잡혀간 창성에 사는 갑사 홍수치가 적이 창주에 침구할 때 군사를 거느리고 앞에서 인도하였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김수정의 이름을 불렀고 또 성왕당을 향하여 오랑캐식으로 절하였으니 그 마음 어찌 처자를 잊었겠습니까? 빨리 내지를 옮겨두고 흉모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서 이 계본의 의가에 아뢰기를 첫째 조목은 내지의 백성을 징발하여 꼴을 장만하게 하자면 패단이 있으므로 그곳의 백성과 방수하러 나아가 있는 군사를 시켜 배교하고 그 나머지 조목은 모두 한 명의 계책을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자는 변방의 국경지대인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있는 요회지에 군사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을 말한다. 늠급은 국고에서 주는 급료이다.
한량은 호반 출신으로 아직 무과에 겁제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강서의 죄수 양인 오석산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2일 경신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3일 신유 첫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 서장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언관으로 있으면서 늘 녹만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구원하는 신은 분부를 받으니 더욱 부끄러움이 더합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큰 물과 강물의 재변은 요 임금과 탕 임금도 면치 못하였으나 요 임금과 탕 임금이 훌륭한 까닭은 재변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하늘의 경계를 잘 삼갔기 때문입니다. 삼가 재변을 그치게 하는 방도를 다음에 종별로 벌어 적었으니 전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송나라의 소옹이 일찍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사람에는 사정이 있으니 성군이 위에 있더라도 소인이 없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집사에 이르기까지 어찌 그 사이에 속이 돼 성신한 듯하고 망령되나 충직한 듯한 자가 혹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사한 사람은 그 마음이 험악하면서도 실수가 교묘하므로 남들이 헤아릴 수 없으니 매우 두렵습니다. 저울을 설치하여 가볍고 무거운 것을 속일 수 없게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평평하기 때문이며 먹줄을 설치하여 구부러지고 고든 것을 속일 수 없게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저울과 먹줄이 평평하고 바르듯이 마음을 맑게 하여 임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하시어 비위를 맞추면서 이 뜻에 영합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무리쳐서 멀리하고 말을 곧게 하고 성실하여 꾸밈이 없는 자는 등용하여 소인의 도리가 사라지고 군자의 도리가 널리게 하소서. 그러면 자연히 세상이 태평하고 만물이 풍성하여지고 화기가 차서 재변이 저절로 거칠 것입니다. 1. 여기의 봄, 여름, 올령을 살펴보건대 토궁을 일으키지 말고 대중을 징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선유가 이에 대하여 논하기를 성인은 음양을 봉순하고 천지를 본받아서 부역 때문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므로 바람, 비가 순조로워서 재변이 일어나지 않으나 그 부역의 정사가 도리를 어기고 과중하게 부려서 백성의 힘이 지쳐 양기가 요동하며 나라에 큰 물이나 가뭄의 재변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대창을 10여 년 동안 영산하였고 경혜루는 지난해 시작하여 이제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그 화려하고 사치한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하며 회암사, 용문사 등을 동시에 중창하여 천재를 쓰고 밀력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심하니 성인이 음양을 봉순하고 농사철을 어기지 않는 뜻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신등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긴급하지 않은 일을 일체 정지시키소서. 그러면 양기가 동요하지 않아서 재변이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학에 재물을 생산하는 데에도 큰 법칙이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면 재물은 항상 족하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머리를 깎고 놀고 먹는 무리가 1,100으로 때를 지어 화를 쓰고 복을 준다는 교묘한 말을 짓거려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 현혹하고 착한 일을 권하는다는 핑계로 백성의 재물을 침탈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 중이 되면 한 사람이 생업을 잃는다 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놀고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거의 반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게다가 근년 이래로 상업의 이익을 쫓는 자가 매우 많아졌으므로 몸으로 수고하는 많지 않은 수의 사람이 앉아서 의식을 기다리는 반수가 넘는 무리를 봤더니 재물이 어찌 다시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먹는 것은 백성에게는 하늘이고 백성은 천지의 마음이니 백성이 먹는 것이 모자라면 천심이 화평하지 않고 천심이 화평하지 않으면 천지의 기도 화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뭄의 재변도 이 때문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40세 이하의 중들은 도첩이 있든 없든 물을 것 없이 모두 환속시켜 농업에 종사하게 하소서. 그러면 재용이 넉넉하고 민심이 화평해져서 재변을 상소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1.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원이기에 참으로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이 그 해를 받음으로 조정에서 그 직임을 중하게 여겨왔으나 이따금 외람되고 세수하여 변변치 못한 무리가 혹 문벌이나 뇌물로 지방관의 직임을 외람되게 받고서는 스스로 한정된 벼슬이라 생각하여 법을 봉행하는 데는 유의하지 않고 당비에 아부하여 그 세력을 굳히고 조세를 가혹하게 받아들여 제 욕심을 부려 천하에 인자한 은혜가 아래에 미치지 않게 하니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리는 것이 옳을지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고 많은 고을에서 모두 어진 수령을 얻는 것은 어렵겠으나 간사한 자를 적발하는 방도를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시신이나 대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수령의 탐호와 포학을 적발하고 아울러 민간의 고통을 탐문하게 하소서. 그러면 탐호한 관리일지라도 뜻대로 방자하지 못하고 민폐가 없어져서 하늘의 꾸중이 일어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1. 풍속이 순후하냐 각박하냐 하는 것은 세도가 더러워지느냐 훌륭해지느냐에 관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순후한 풍속을 우선 삼아 효우와 저리가 특이한 사람을 늘 적어서 아르게 하여 권장하나 교훈하는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그 사이에 숨어있어 장우를 범하고 강상을 무너뜨리는 사대부가 있고 엄란한 행위를 하는 사족의 부녀자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미를 죽이는 자식이 있어 어미와 자식의 윤리가 문란하고 주인을 독살하는 노비가 있어 노비와 주인의 의리가 상실되었으니 어그러진 기에 감상된 것이 어찌 천지 화기를 손상하여 큰 물과 가뭄의 재변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송나라의 주보가 말하기를 풍속은 교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였으니 풍속이 각박한 까닭은 참으로 교화에 극진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교화의 근원을 돈독하게 하고 예양의 풍속을 일으키어 백성이 덕이 순후하여지게 하소서. 그러면 재변이 스스로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서경에 이르기를 삼가고 삼가하라 형벌을 신중히 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형벌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며 역경에 이르기를 형벌은 밟고 삼가서 하되 옥에 머물러 두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은 옥송을 유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옥사를 판결하는 관리는 판단에는 어둡고 붓을 잡고 적는 데에만 마음이 쏠려서 오늘 한 가지 공초를 받고 내일 또 한 가지 공초를 받곤 하여 몇 해가 되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감옥에 구속되어 있으니 원망을 일으키고 화기를 손상하는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를 젊어서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자임하지 말고 자상하고 일에 익숙한 사람을 가려 맡겨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화기를 부르고 상스를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동자가 말하기를 천심은 임금을 사랑함으로 반드시 비상한 재변을 내려서 두렵게 여기고 자신을 닫고 반성하여 유의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어찌 전하를 사랑하여 경계를 보여서 두렵게 여기고 자신을 닫고 반성하여 성질을 더하게 하여 우리 백성이 만세토록 이어갈 복을 연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에 잘하지 않는 이는 없으나 끝까지 잘하는 이는 드물다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상가고 편안할 때에도 위태롭게 생각하소서.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사찰의 수차는 회암사의 일이라면 그럴듯하나 영문사의 일은 나도 모르는데 어디서 들었는가 하였다. 장령 이순문이 와서 아뢰기를 윤계겸이 이 서장에
보고 말하기를 제목을 용문사를 중창하는 중에게 빼앗겼다 하였으므로 신등은 사사로운 중창이라고 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터이니 아마 국가에서 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상소 가운데 언급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등이 잘 살피지 않고 말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다 하였다. 양기는 생물을 양육하는 기운이고 대관은 사헌부에 대사하는 이하 지평까지의 벼슬을 말한다. 성종시로 50억원 성종 6년 5월 14일 임술 첫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로 50억원 성종 6년 5월 14일 임술 두번째 기사 이조 참판 윤계겸이 아뢰기를 지난번 신이 대사한 이 서장과 함께 골정에 나아갔을 때 신이 말하기를 강원도의 우두사를 중창하인데 그들의 중이 강으로 내려보내는 모든 목재를 죄다 빼앗는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용문사의 중창은 국가에서도 모르는 것인데 신이 어떻게 망령되게 말하겠습니까? 이 서장이 잘못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50억원 성종 6년 5월 14일 임술 세번째 기사 병조와 도총부의 전교하기를 번드는 군사를 적간할 때 조금만 범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전과로 논단하는 것은 지나치고 자질구레할 뿐만 아니라 실로 대지에 어그러지니 이 뒤로는 사목에 따라 시행하라. 1. 적간때에 미처 점고에 맞추지 못하였더라도 적간이 끝나기 전에 연유를 치니 보하는 자는 논하지 말라. 갑주, 군장, 기계 등이 자잘하게 탈락된 것과 연정이 미진한 것은 논하지 말고 거느린 부장을 시켜 살펴서 보수하고 연정하게 하라. 1. 강문의 군사 2인이 파수하는 곳에 혹 등장을 버려둔 자는 논하지 말라. 1. 군사가 새벽과 밤에 뒷간에 왕래할 때와 사예를 익힐 때와 지키는 곳에서 앉아 쉴 때에 칼을 차지 않은 자는 모두 논하지 말라. 1. 여러 창고에 정병을 사정하여 보내는 일이 있거든 우리는 그 관사의 관리를 죄주도록 하라. 1. 병조 도총부의 위장에게 딸린 사령으로서 군사를 침해하고 번거지를 벗기거나 머리를 거두르는 자는 엄하게 검하고 죄주도록 하라. 1. 도총부에서 속으로 거둔 보화는 월말마다 수량을 적어서 아래고 호조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정은 병기 등을 단련하여 정비함을 말한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15일 개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안도의 곤패는 오로지 중국으로 가는 사신행차의 짐을 나르고 영송하는 일에서 말미암는다고 한다. 지난번 신정이 말하기를 제사의 노비 중에서 부실한 자에게 신공을 면제해주고 그 일에 이바지하게 하면 백성이 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있기 생각하였으나 이 폐단을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신이 덕건대 전에는 1년 동안에 중국으로 가는 행차는 일정한 수가 있고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과 말도 모두 각기 1000호가 그늘이 호양해서 그 힘을 지치지 않게 하였으므로 폐해가 이토록 심하지 않았다 합니다. 다만 사람과 말이 한 집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말을 모는 사람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호양을 삼가지 않아서 많이 죽게 되니 세종께서 그 폐단을 없애려고 사람과 말을 한 집에서 함께 내되 그 번차를 드물게 하여 만 2년에 한 번 가도록 하셨으므로 백성이 매우 지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별내로 중국에 가는 일이 잦고 가는 사람들도 유의하여 검찰하지 않으며 말을 모는 자들도 멀리 생각하지 않고서 요동에 가면 제가 가져간 양식을 다 털어 팔아서 중국 물건을 사므로 중도에서 양식이 떨어지니 제 몸도 굶주리고 고달픈데 어떻게 말을 돌보겠습니까? 게다가 돌아올 때는 사신이 빨리 돌아오려고 길을 곧잡아 오므로 사람이 지치고 말이 죽으니 그 조잔함이 다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사의 노비는 거의 다 가난하고 부실한 자가 적으니 사람과 말을 탈출하여 이 일에 이바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이 공물을 바치는 명주는 해마다 외인에게 주는데
국용에 가장 긴급한 것이어서 이것을 줄이게 되면 용도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법을 거듭 밝히고 사부사도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검찰하고 호양하게 하면 사람과 말이 지치고 죽게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친구로 가는 행차에 사물을 많이 가져가니 사람과 말이 고달픈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나 사와 검찰하는 관원이 동행이라 하여 적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조관을 강상에 보태어 교찰하고 적발하게 해보려고 한데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중국의 참로에서는 물건을 주지 않으면 쉽게 갈 수 없으므로 과연 선물로 쓸 물건을 원래 수요에다 더 가져가는 배단이 있으나 이미 위임하고서도 또 사람을 보내 교찰하고 적발하면 이는 곧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번거롭기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듣건대 요동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잠옷 많다는데 어떻게 검단할 수 있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고 황제가 요동 변방 밖의 백성을 옮겨서 동령 위에 들어가 살게 하고부터는 안팎이 멀리 떨어져서 쉽게 통하지 못하며 또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어찌 예전부터 살던 곳을 버리고 남의 나라로 가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락부원군이 이전에 말하기를 요동에서 어떤 사람을 보니 그 말과 영모가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니 근래에 요동에 몰래 들어간 중이 있다는 것이 역시 증험된다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요동은 본래 우리나라 땅입니다. 신이 세종조에 여러 번 요동을 왕래하면서 보니 동령이 사람들은 그 말과 옷과 음식이 다 우리나라와 같으며 중국말은 잘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잘 충청도 황해도 고을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면 온 위가 본국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신이 아뢰었더니 세종께서 저들이 와서 기부하더라도 의리로는 받을 수 없고 거절하면 수많은 무리가 변방의 우환을 만들 것이니 처치하기가 참으로 어렵겠다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중들은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므로 강가에 초가 암자를 꾸미고 살다가 몰래 요동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쉬운 형편이나 연호 백성은 그러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강상은 압록강가 곧 의주를 가리킨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지사 서거정에게 묻기를 사간이 왕대비 인수 왕대비의 서차가 잘못되었다 하여 춘추에서 희공의 일을 끌어대어 말하였는데 어떠한가 하니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그러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고명을 받고 존후를 올렸으니 그 차서가 진실로 이러하여야 마땅합니다. 다만 사관에게 따로 소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본교 안백명이 아뢰기를 희공의 묘를 만궁보다 승부한 것을 춘추에서 비평한 것은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두 왕비께서 전일에 이미 임금과 신하의 분수가 있었으므로 보호한 공과 장료의 차스가 있다 하여 그 분수를 물러나게 하였으는 안 됩니다 하고 서거정이 또 말하기를 이 일은 희공 민공의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의효소가 야인의 서계 한 장을 바치니 명하여 번역해서 아뢰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희 도 지휘사 보화토라합 아타고와 좌위 토론 주안 등은 조선국의 변장에게 고하여 국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들은 조부 때부터 어그러지는 일이 없었고 기국에서 돌봐주고 벼슬을 받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200인을 거느리고 지난해 12월 황제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이만주의 아들 보울가대가 제 아비와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12월 2300여 기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노략질을 하고 올해 정월 15일에 돌아왔는데 우리들이 마침 오음해 땅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 지휘사 마아단계 등
재경에서 돌아왔으므로 삼가 글로 전보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영의정 신숙주에게 보이게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이 글을 살펴보니 악을 모을가대에게 돌리고 이 산에서 입구한 죄를 벗고 예전처럼 기순하려는 것입니다. 또 쳐들어가는 일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쳐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 저들이 쳐들어온다면 드러내어 말하지 않을 터이니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저들이 2번 입구하여도 한 번도 문제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위축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니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 뜻을 어유소에게 하유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15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아랜 건주 우위의 보화토와 좌위의 토론의 글을 번역해서 함께 봉하여 내려보낸다. 그 뜻은 중위의 허물을 돌리고 저희는 노략질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마아단계가 회답을 요청하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이미 우리 전하께 아뢰었더니 명하시기를 건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본래 사사로운 원수를 진 일이 없거니와 정해년의 일은 중국의 명을 따른 것뿐이다. 이제 평안도에서 노략질 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혐의할 것이 없다. 중국으로 조공하러 들어갔던 너희들은 물론 노략질에 참여한 일이 없겠으나 건주 3위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 어찌 참여한 자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하고 또 만약 건주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노략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서울로 조회하러 오겠다고 청하거든 너희는 비록 노략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수천 명의 적이 우리나라의 서쪽 변방을 노략질하였으니 어찌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또 국가의 처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라고 대답하고 여느 때처럼 대접하라 하였다. 정해년의 일은 세조 13년 1467년 세종 때 설치한 서북면 사군을 철폐한 이후 여진 건주위의 내침이 심하던 차에 명나라가 건주위를 정벌함을 계기로 강순, 남이, 어유소 등 군사를 보내어 여진의 무리를 소탕하고 그 개수 2만 주를 목배었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5일 경해 다섯 번째 기사 또 어유소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전에 아뢰기를 야인 오도계가 말하기를 동료 300 여인과 함께 파제에 이르러 100인은 중국으로 가고 100인은 보울가대를 따라 갑산으로 가고 그 나머지는 나를 따라 본토로 돌아갔다 하였습니다고 하였으니 과연 그 말과 같다면 모련이 사람들도 이 산에 침거할 때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자는 누구이고 갑산으로 간 자는 누구이고 본토로 돌아간 자는 누구인지 경이 오도계에게 상세히 물어서 아뢰되 형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15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대마도의 외인 종정수 종무승이 예조의 글을 보내어 왔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리 섬의 주인을 전하께서 곧 다스리지 않고 본부하기를 본도에 압송하여 법대로 공문해서 처단하게 하라 하셨으니 대국에서 우리 섬을 감사하고 구제하여 주시는 이내가 지극하여 끝없이 감격하고 헌모합니다. 우리가 우리 섬의 백성을 금단하지 못하여 대국의 변방 땅에서 노략질을 자행하게 하였으니 마음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전하의 본부를 상세하게 살피고 따로 사선을 보내어 감히 성심을 아뢰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고르기를 기다려서 다시 사선을 보내어 대국에 이 뜻을 상세히 전하고 죄인을 산포해서 사는 백성들과 진장과 함께 보는 곳에서 죄를 다스려 널리 보이겠습니다. 도주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본도의 법으로는 이런 죄인은 곧 처형하는데 대국에서 죄인을 잡고도 법으로 처치하지 않고 본도로 압송하게 하였으니 손을 모아 매우 감사하다 한다. 너희들이 받아서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5일 개해 7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6일 갑자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6일 갑자 두번째 기사 형조 정랑 박시형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갑자 세번째 기사 사헌부 형조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제 여름철을 당하여 오래 가물고 매우 더움으로 옥의 죄수들이 더위로 상할까 염려되니 모든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빨리 다스려서 지체되지 않게 하되 가벼운 죄수는 더욱 빨리 판결하여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6일 갑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6일 갑자 다섯번째 기사 호주의사 아래기를 경기의 여러 고을의 원전에서 구경전, 공신전, 별사전, 직전, 사전, 봉사전, 제전, 등과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토는 모두 1030결입니다. 이제 상중에 있는 종친 제상에게 상제를 마칠 때까지 의뢰주는 직전이 모두 1470결이므로 모자라는 것이 440결인데다가 안천보에게 20결, 임서균에게 10결, 남재에 20결, 공순공에게 15결, 소도공에게 15결을 이어서 주라고 명하셨으므로 모자라는 전토가 모두 520결입니다. 이제 또 정순공주에게 40결, 명성에게 10결, 평원해에게 20결, 이질에게 15결, 안지선에게 10결을 계속하여 주라고 명하시니 종친 제상의 직전이 더욱 모자라므로 위의 제전은 제하고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승공주의 전토는 이미 사패가 없어졌고 또 세조조에 이미 속공하였으며 명승, 평원의 전토는 조종조에서 새로 투하하여 산업이 없다 하여 특별히 주었으나 자손에게 영구히 전하라는 문서가 따로 없으며 이질, 안지선의 전토는 살아있을 때 사패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친공신, 구치관, 김순영의 예와 같이 논하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 대전에 어그러지니 청컨대 모두 주지 마소서 하니 원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정순공주의 전토는 이미 직계 후손이 없어졌고 외손 2사람이 있을 뿐이며 사패도 없으므로 세조조에 이미 속공시켰으니 도로 속공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명성, 평원해는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살아갈 길이 어려웠으므로 각각 정토를 주어 산업을 도와주었는데 지금도 그 자손은 살아가기가 매우 가난하니 계속하여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구치관 김순영은 공신이라에 내려준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아래어 고명을 허락받은 공을 논한 것이며 이질 안지선도 고명에 관한 공을 논하여 특별히 전토를 내렸으므로 구치관 등과 공이 같으나 사패를 받지 못하였을 뿐인데 그 전토를 빼앗는 것이 옳겠습니까? 추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별사전은 고려 때부터 승직이나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주던 논밭이다. 직전은 세조 때 종전의 과전에 대체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그 직사에 대한 대가로 녹봉 이외 그 수조권을 지급하던 토지이다. 사패는 고려, 조선 시대 때에 임금이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하면서 그 소유에 관해 내려주는 문서이다. 친공신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을 세워 녹훈된 공신을 말한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6일 갑자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7일 을죽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동부성지 현석규가 형조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내수사의 종 만동과 산호 장수는 길에서 4사람을 만나 함께 배를 타자고 꿰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가졌던 물건을 빼앗았으므로 율문에 의하면 차명에 해당하나 시친이 없으니 잘못 의혹 같습니다 하니 사형을 감면하도록 명하였다. 원상 홍윤승이 아뢰기를 이제 중하균을 국문하니 그 공초에 이르기를 신사년에 비로소 정인을 간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벌써 15년이 지났으므로 정인의 본주인 홍씨는 그때 아직 늙지 않았고 하균이 정인을 간통한 지 얼마 안 되어 홍씨도 그를 가까이 하여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혹 귀한 말로 의논하기도 하였으니 하균이 홍씨까지 간통한 것은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다 시끄럽게 말하기는 하나 드러난 형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미 장신하였으나 하균이 성복하지 않고 정인이 해산하기를 기다려서 신문한다면 옥사를 지체하게 될 것이니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추로 논하면 그 율문이 어떠한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겨우 죽지 않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좌참찬 서거정 호조판서 이극증이 아뢰기를 학류는 죄가 중함으로 정인이 해산하기를 기다려서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중하다면 옥사를 지체하게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정인이 아이를 낳기를 기다려서 군문하여 결단하라 하였다. 시치는 피살자의 친척을 말하고 옥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옥사이다. 시추는 그 당시 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1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 김국광에게 묻기를 경은 상을 당하여 외방에 있었으므로 반드시 민패를 듣고 보았을 것이니 말해보도록 하라 하니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신이 다른 패를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조군이 가산을 탕진하게 되므로 매우 괴로워하니 청컨대 구례대로 사선도 아울러 쓰게 하소서 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조군의 패는 과연 김국광이 아랜 것과 같으므로 지난번 신이 조성문과 함께 의논하여 사선도 아울러 쓰도록 하는 계책을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김국광이 또 아뢰기를 수령이 어질더라도 한 고을의 일을 혼자 다스릴 수 없으므로 수호장인 자가 이를 맡아서 그 다스리는 일을 도우니 수호장이 어질면 한 고을의 폐해가 없을 것인데 수령이 된 자가 현부를 논할 것 없이 제 애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갈아내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경제소에서 청거하게 하여 각품의 반당의 예에 따라 구전으로 차정하되 그 가운데 어진 자는 구임하여 갈지 말고 어질지 못한 자는 계문하여 갈게 하소서니 임금이 홍윤성에 묻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외의 관리를 신중하게 가려도 탐욕하고 잔혹함에 용렬한 자가 있는데 더구나 하고 많은 고을의 호장을 구전으로 차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모두 어진 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갓 자질구레하게 될 뿐입니다. 또 구전하면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가 더욱 치장을 부려 크게 민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은 감사에게도 맡길 수 없는데 더구나 상청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장을 체임시키는 것은 수령의 일이다 하였다. 홍윤성이 또 아뢰기를 감사가 어질면 출척이 공정하여 수령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게 되고 수령이 그 서리를 가려 써서 민폐도 적어질 것이므로 사관원에서 통정대부인 당상관까지 아울러 가려서 감사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지위가 높으면 면망이 높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나 직질이 낮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감사는 반드시 직위가 높은 자를 써야 하겠습니다 하고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사람의 현부에 직질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오진 사람이 아니라면 출석에 얻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견제되는 일도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므로 탐욕하는 자가 번번이 윗줄을 차지하고 하고에 있는 자는 한미하여 세력이 없는 자 한두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이품인 당상관이 많기는 하나 감사를 맡길만 한 자는 겨우 대여섯이니 청컨대 직질에 얽매이지 말고 가려서 쓰소서 하고 김국광이 아뢰기를 감사가 어질더라도 겨우 폐막을 알게 되자마자 곧 갈려서 돌아오므로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구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홍윤성이 아뢰기를 주년이 되면 재임하도록 선왕께서 법을 세우셨는데 어찌 익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정의 법을 가볍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집이 이 원형이 아뢰기를 백성을 침략하는 수령일지라도 관사를 닦아 깨끗이 하게 하고 음식을 정하게 장만하는 일을 잘하면 감사가 어진 수령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그럽게 백성을 돌보는 사람일지라도 어리석은 수령으로 여깁니다.
청컨대 여러 고을에 어사를 나눠 보내어 촌락의를 출입하며 폐막을 연문하여 그 악을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조군은 수로로 짐을 나르는 군사이다. 경제수는 지방의 명망이 있는 자나 유력자 등을 서울에 재류시켜 그 지방의 일을 의논하고 중앙과 지방관청과의 여러 연락사무를 맡아보게 하던 곳이다. 치장은 부엉이가 날개를 펴듯이 세력을 펴을 말한다. 연문은 신문이다. 성전시록 55권 성종 6년 5월 17일 신얼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55권 성종 6년 5월 17일 얼추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독하다가 위나라에서 궁시를 크게 지었다는 대목에 이르러 조부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를 경유로는 선왕께서 창간하신 것인데 이제 무너져가니 수리해야 합니다마는 돌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용을 새기는 것은 옛 저도와 다르므로 대간 조신들이 흔히 말을 합니다. 하고 시간간 이 맹현이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가뭄의 재변이 있으니 공사의 영선을 일체 금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성상께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찬선을 줄이시더라도 아랫사람들은 거의 끓이는 것이 없어 제 마음대로 모여서 마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구궁을 수리하는 것일 뿐이니 위예가 영작한 유례와는 다르다 하였다. 이극기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근래에 오래 비워두었으므로 위에는 비가 새고 아래에는 습기가 차서 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위외와 같겠습니까 하고 전경정회가 아뢰기를 경혜르는 돌기둥에 용을 새겨서 사치하고 웅장하기를 극진하게 하여더라도 이미 지난 일이므로 그만이겠으나 이제 경혜르의 일이 끝났고 그 나머지 수리는 본래 해사가 있으니 청컨대 수리 도감을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리는 도감이 아니면 잘 해낼 수 없다 하였다. 또 강독하다가 위나라에서 육형을 회복하기로 의논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극기가 아뢰기를 대전 송록에 사민이 때를 지어 도둑질하면 우두머리가 된 자는 작물이 많건 적건 논할 것 없이 일체 교형에 처한다였으므로 사민이 도둑질하였는데 1인이 잡히면 관리가 의뢰 우두머리라고 공초를 받아 반드시 극형에 처합니다. 모든 사수는 반드시 3번 복심하여 아뢰어 살리기를 찾는 법인데 이들에게 어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매를 때리는데 무엇인들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혹 온통한 품고 숨지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어느 때 비롯되었는가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세조 말년에 도둑이 더욱 치성해 가는 것을 걱정하여 임시로 이 법을 설치한 것이고 만세의 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둑이 조금 그쳤으니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세운 법을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으니 널리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이 맹현이 말하기를 전라도는 인심이 각박하고 악하여 도둑이 무너져서 일어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풍속은 100년 동안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서는 마땅히 염려해야 하니 무릇 강상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말고 이런 풍속을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도는 옛 백제의 땅인데 백성들이 견훤히 남긴 풍속을 이제껏 모두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풍속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견훤 이후로 고려 500년을 지내고 조선조가 되어도서도 거의 100년이 되었으니 남은 풍속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완악하니 명심하고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7일 얼죽 5번째 기사 공조에 전교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는데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함으로 비용을 줄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야 마땅하니 공사의 영선을 모두 멈추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8일 병인 첫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8일 병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18일 병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18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좌보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를 이제 가뭄의 재변 때문에 공사의 영선을 멈추라고 명하셨으나 다만 수강공의 비가 새는 곳은 일이 쉽게 성취될 수 있으니 청근대 수리를 끝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1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1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왕자 이효신이 졸하였다. 태어난 지 겨우 5달의 이모로 3일 만에 장사하고 관각을 쓰지 말고 제사의 흰떡을 쓰고 100일 만에 거치라고 명하였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어유소가 치게 하기를 올량아 묘요시로가 와서 말하기를 보울가대가 다시 서쪽 변방에 입구하였다가 상곽이 견고함으로 이득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갑사는 군사가 적어서 노략질하기가 매우 쉬우므로 위의 사람들과 화라온 도리 등 부락의 300여인을 모아 다른 말을 타지 않고 길이가 짧은 무기를 가지고 입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니 원상, 병조, 판서 및 영안도 절도사, 여의보, 봉은부원군 정창손, 인삼부원군 홍윤성, 우의정 김질, 무송부원군 윤자온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병조 판서 이극배, 절도사 여의보가 의논을 말하기를 건주에서부터 갑산까지는 산길이 험준하고 지금 물도 불어서 누락질하기가 어려운 형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농민이 들에 퍼져 있을 때를 당하였으므로 좀 도둑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영안남도 절도사 강공과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하유하여 비열을 엄하게 계측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영의전 신숙주 광산부원군 김국광 창녕부원군 조성문이 의견을 말하기를 건주에서부터 삼수 갑산까지는 백두산의 기슭이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길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고 나무가 무성하여 인마가 통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바야흐로 애문하므로 그런 모의가 있더라도 염려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강군에게 하유하여 친히 가서 수장을 지휘하여 강을 건너가서 행마의 수와 무창의 구루를 깊이 염탐하고 통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 요해철을 설치하여 방비해서 수호를 더욱 삼가 변방의 백성이 먼저 스스로 소요하여 농사를 폐기하지 않게 하며 평안도 강계 상토 등의 진도 저들의 땅과 접경하였으니 아울러 하유하여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뜻을 평안도 영안남도의 절도사에게 하유하라고 명하였다. 예문은 집집이 찾아서 범인을 찾음이다. 행마는 마책이다. 성조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 산호 김철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잔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하고 합천의 죄수 중 해안이 중조영을 때려 죽이고 옷가지를 빼앗은 죄는 율문에 의하면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정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정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병조 정랑 이혼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정시로 55군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원상 등이 모여서 3인 이상이 절도하면 우두머리를 교형에 처한다는 법을 의논하였다. 정인지 홍윤성 김질 윤자온이 의견을 말하기를 이 법은 속록에
실려 있는데 도둑이 그칠 동안이라고 하였으니 신등의 생각에는 우선 한두 회를 기다렸다가 본율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정창성 조승문이 의견을 말하기를 3인 이상이면 우두머리를 교영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도둑이 더욱 치열해 가기 때문이었고 영세토록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래의 도둑이 조금 그쳤으므로 본율 이외의 중언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본율대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신숙주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도둑이 바야흐로 치성한데 도둑이 죄를 범하여 다스리는 율을 의논하면 해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또 작물이 적은 자와 정상이 의심스러운 자는 번번이 사형을 가만히 반드시 법을 고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3인 이상이 절도하면 우두머리를 교행에 처한다는 법은 다만 도둑이 더욱 치성해 가기 때문이었고 영세토록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래 도둑이 조금 그쳤으므로 본율 이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2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한성부에 전교하기를 지금 큰 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모든 공사의 옥우 중에서 무너질 만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덮쳐 눌러서 사람을 다칠까 염려되니 널리 일러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2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의빈 홍상에게 맹하삭의 녹봉을 주게 하였다. 홍상은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가 상제를 마쳤으므로 녹봉을 반급한 뒤인데 특별히 준 것이다. 맹하삭은 여름 첫 달 곧 4월을 말한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여덟 번째 기사 사은사 한 명에게 하서하기를 경이 먼 길을 탈 없이 다녀왔으므로 내가 매우 기뻐서 경기 관찰사를 시켜 개성에서 잔치를 베풀 위로하게 하니 경은 그리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0일 경우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3일 신매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경이 아랫바에 의하여 야인이 산양회 등지에 출몰한다는 것을 알았다. 경은 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배를 많이 버려놓아 장차 강을 건너서 치러 들어갈 듯이 보이고 또 기치를 버려 군사가 많은 듯이 보여 저기 의구하여 편안히 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옹은 도제조 김질 도성지 신정이 아뢰기를 이제 우택이 이미 흡족하니 청건대 찬선을 다시 들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박사영 최진강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호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절도사 변정이 아랫바에 따라 하만의 일수 윤자평 등 8인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갔다가 해적을 만나서 죽은 자가 5인이고 살아 돌아온 자가 3인인데 오랫동안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도사를 시켜 끝내 국문하에 아뢰라 하였다. 일수는 각 관하에 소속되어 천한 일에 종사하는 하인 7반천인의 하나이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5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5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독하다가 승상 양이 모구 유마를 만들어 양미를 날라다가 사곡 어귀에 모아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모구 유만은 지금 만들 수 없는가 하니 시간관 홍규달이 대답하기를 만든 제도는 이 주에 상세히 적혀 있으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승지 유건이 아뢰기를 세종조에 최혼이라는 성품이 정교한 자가 있었는데 세종께서 명하여 모구를 만들게 하였으나 형체는 갖추어 쓰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갈량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운행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5일 개유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의 개본에 의가 아뢰기를 여진의 중추 지하리가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대대로 건가 퇴보 성 밑에 살면서 귀국의 정성을 다하였으니 딸을 귀국인에게 출가시켜 영구히 편맹이 되게 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 뜻이 가상하니 청컨대 바라는 대로 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편맹은 호적에 오른 백성을 말한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5일 개유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첫번째 기사 경령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원상을 보고 말하기를 건자의 이승 정인이 하균과 간통하고 주인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풍속의 어지러움이 막심한데 이것은 이성들이 도성의 방곡에 많이 살아 여염에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한구에게 따로 살면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하려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성안에 이미 정업원이 있는데도 어디에서 따로 살겠습니까? 정업원에도 자못 주문이 있습니다. 무릇 승과 이승은 본색이 다르지 않아서 뺏김없이 왕래함으로 쉽게 어울려 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막자면 성안의 방곡에 새로 지은 작은 절들을 일체 헐어 없애야 합니다. 하고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사족의 부녀자는 이승이 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나 건자에는 단속이 엄하지 않으므로 어린 처나가 억지로 머리를 깎여 관연하여도 짝짓지 못하는 남녀가 매우 많습니다. 또 중들과 서로 왕래하며 방자하게 엄행을 합니다. 건자의 설잠이라는 중은 본래 계율도 모르면서 불경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정업원에 출입하면서 이틀 밤을 머물러 잤으니 그 사이에 엄난한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안의 이 살을 모두 헐어 없애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지평윤회가 아뢰기를 듣건대 이승 홍씨가 조카 딸을 깨어 이승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늘 추국하였는데 있는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산놀이하러 경상도에 갔다 하였고 그 아비에게 어째서 딸을 이승이 되게 하였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젊어서 병에 걸렸으므로 머리를 깎고 이승이 되었었는데 이제 홍씨가 독을 먹고 죽었고 딸의 나이도 매우 많아졌으므로 환족하여 출가시키려 한다 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현혹하여 서로 이끌어 이승이 된 자를 어찌 일으셀 수 있겠습니까? 청건대 새로 꾸민 이사를는 모두 헐어 없애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사를 헐어버리는 일은 의지를 받아들어야 하겠다 하였다. 정업원은 서울 성내에 있던 암자로 주로 양반 출신의 여승만이 있었다. 성조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난번 북로가 이산군을 침구하였을 때 조전장 박사영 군수 최진강 등이 적에게 대응하는 데 기회를 잃어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거나 사로잡혔으므로 조정의 언어는 다들 법으로 처치해야 한다 하였으나 마침 그 일이 사유 이전에 있었으므로 고심만을 거두고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게 하였으니 벌이 이미 가벼웠습니다. 반연이 못되고 조그마한 공효가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는데 문득 고신을 도로 주라고 명하셨으니 변장이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싸움이란 죽을 곳에 나아가는 것이니 상 주는 것이 반드시 믿었고 벌 주는 것이 반드시 행해져야 장졸이 적 앞에 나아가도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을 상 주어도 권장하기 부족하고 사람의 악을 벌 주어도 징계하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인심을 다스려 변방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원컨대 고신을 돌려주라는 명을 멈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박사형 등이 적을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고신을 거두라고 명하였으나 뒤에 중국 사람의 말을 들으니 적의 수가 매우 많았는데 박사형 등이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막아서 능히 성을 잃지 않았다 하므로 돌려주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성적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적실록 55군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대수 인원이 집을 장려하게 하는 것을 다투어 숭상하므로 참남하여 절제가 없다. 세종조의 제도를 정하여 대군 공주는 60간, 왕자군 옹주는 50간,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제도를 넘지 못하게 하였었다. 근래에 전혀 봉행하지 않고 끝없이 제도를 넘음으로 성화 7년 6월 1에 하교하여 이제부터 이미 지은 집 이외에는 일체 세종의 정한 제도에 따라 제도를 넘는 것은 검단하라고 하였으나 제도를 어겼기 때문에 집이 헐리고 주의를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법을 세운 본위에 어그러진다. 이 해에 법을 세운 뒤로 제도를 넘어서 집을 지은 자는 추국하여 죄주고 그 집들은 모두 헐어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갑술 5번째 기사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이 살을 헐어 없애는 일은 이미 대비께 여쭈었으니 모든 경성 안팎의 이사는 죄다 헐어 없애게 하고 따로 빈 땅을 잡아서 그 제목과 기화로 큰 집 하나를 지어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이사를 모두 헐어버리는 것은 성상의 분부가 매우 마땅합니다마는 따로 큰 집 하나를 짓는다면 이는 정업원 하나를 다시 더하는 것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면 하나를 두되 이사 중에 큰 곳 하나를 가려서 모여 살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죄다 헐어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도성지 신정이 말하기를 이제 이사를 헐었다는 것을 사책에 쓰면 아름답겠으나 또 따로 큰 집 하나를 지었다고 이었었으면 후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였다.